클리먼츠 부관은 대령에게 소리치며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허망하게 웃으며 자신의 머스킷을 꺼내고 그리드호를 향해 발사합니다. 바다의 이빨, 괴물의 적선, 그리드호. 18세기 대서양 한복판, 금괴와 설탕을 가득 실은 상선과 이를 호위하는 군함 4척이 폭풍우를 뚫고 무서운 기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상선과 호위선 곁으로 거대한 해적선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 호위 함대를 책임지는 에디 중령은 전투 준비를 명령하고 호위 군함은 뱃머리를 돌려 거대한 배 한 척에게 수십 발의 대포를 발사합니다. 하지만 영국 호위 군함이 발사한 대포를 맞고도 침몰되지 않고 폭풍우 속에서 메아리치는 거대한 울음소리만 되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호위 군함 4척을 공격하는 의문의 해적선, 번쩍하는 천둥번개 사이로 끔찍한 모습을 한 해적선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괴물같이 거대한 입을 벌린 해적선, 상선의 선원들과 선장은 압도적인 그 괴물의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대영제국의 상선들과 군함은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1730년 해적의 황금기가 저물어가고 큰 규모를 자랑하던 카리브해의 해적연합은 영국의 해군들에게 패배하여 해산되었습니다. 몇몇 해적 패거리들과 선장들은 영국의 왕립 해군에 붙어 해적 저항 세력들의 정보를 팔아넘기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떨며 활동을 하던 무역회사들은 각종 귀금속과 설탕, 술, 노예 등 다양한 무역품들을 싣고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아메리카에서 오는 수많은 금괴와 상아, 설탕 등을 실은 매우 큰 규모의 상선들이 모두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침몰된 상선들에게 실린 금괴와 설탕들의 양과 가치는 매우 높았기에 대영 제국은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또한 대영 제국의 군함 4척이 함께 호위를 하고 있었기에 국왕 또한 그 염려가 매우 컸습니다. 이에 왕국은 왕립 해군 데미안 앨런 아이작 대령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하라 명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우선 바다의 여우라고 불렸던 과거의 해적 선장 존 올데이를 만나기 위해 그가 머무르고 있는 선술집으로 향합니다. 존 올데이는 과거 바다의 여우라고도 불리울 만큼 매우 교묘하고 야비한 해적 선장이었지만 그의 정보력은 해적들 사이에서 값어치가 높았으며 해적연합의 지략가로서 활동했었죠. 하지만 해적시대가 저문 지금은 그저 영국 해군의 빌부터 정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죠. 데미안 대령은 단도직입적으로 존 올데이에게 말합니다. 이 거대한 상선들은 4척의 호위선과 같이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만약 이를 약탈할 수 있는 해적단이 있다면 분명 거대한 세력을 가진 놈일 것이며 당신은 절대 모를 리 없을 터. 그들의 자세한 정보와 은거지를 말해보게나. 지금 내 목이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럼주를 마시며 호화스럽게 살아있는 대가를 치르려면 거짓없이 싹 다 말해야 할 걸세. 캡틴 존, 명심하시게. 이에 마시던 럼주를 비우고 바다의 여우 존 올데이 캡틴은 입을 열었죠. 해적연합을 주도하던 위대한 4명의 해적들, 바다의 여우, 바로 저와 갓난뱅이 청년 버클리, 시끄러운 이빨 알린, 그리고 죽은 자들의 친구 램지. 저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선장들은 대영제국과의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제가 보증하지요. 옆에서 배가 가라앉고 죽는 걸 지켜보았으니까. 하지만 죽은 자들의 친구 램지의 생사 여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른 해적선을 보유한 램지라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흥미로운 소문도 바람과 함께 저에게 다가왔지요. 침몰된 줄 알았던 램지 선장의 해적선인 그리드호가 카리브해와 대서양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지요. 뭐 저주가 걸렸다, 죽음을 먹고 다시 살아났다 라는 등 허무맹랑한 소문들도 있지만 확실한 건 해적들 사이에서 그리드호의 배와 깃발을 헷갈려하는 놈들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후 데미안 대령은 존 올데이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보라며 소리쳤습니다. 왜냐면 제 아무리 위대했다던 해적이라도 대영 제국의 군함 4척을 단 한 대의 해적선이 침몰시킬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존 올데이는 램지 선장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선장 램지의 향예술은 온 유럽을 통틀어도 최고이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 그리도호와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해적들, 대영 제국과의 전쟁에서도 램지 선장의 그리도호는 전열에서 가장 먼저 해군을 맞이하여 군함 수십 대를 혼자 상대하였습니다. 이때 존 올데이의 말을 듣던 데미안 대령에게 부관 클리먼츠가 다급하게 뛰어옵니다. 이번 침몰 사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생존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죠. 데미안 대령은 존 올데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을 합니다. 네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넌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이후 데미안 대령은 살아남은 생존자가 있다는 호프엘 부두로 향하였습니다. 대령의 마음과 다르게 호프엘 부두는 맑은 하늘에 갈매기가 울며 부두 작업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급한 발걸음으로 부관과 함께 데미안 대령은 생존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생존자는 이번 상선호 임무의 총책임을 맡은 에디 중령이었으며 반쯤 정신이 나가 허공만 빤히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에디 중령을 쏟아붙이며 말을 합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저버리고 그마저도 살아 돌아와 정신이 나간 상태라니 한심하구만 에디. 그때 에디 중령은 데미안을 갑자기 쳐다보며 말합니다. 데미안 대령님, 전 난생 그렇게 큰 상어는 처음 봅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한 척 그 괴물 상어는 종이장을 찢듯 상선과 군함을 물어뜯어버렸습니다. 분명 해적선이었는데 동시에 상어라니. 데미안 대령은 에디 중령의 직책을 그 자리에서 파하고 부관에게 에디 중령을 대영 제국 군사 재판으로 넘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보게 에디, 이렇게 추악해질 필요가 있는가? 괴물이니 뭐니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자네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건가? 지금 물에 가라앉은 수백 명의 대영 제국 시민들의 억울함은 생각지도 않는가? 이에 에디 중령은 정신이 돌아온 듯 또렷한 눈빛으로 데미안 대령에게 말을 합니다. 데미안 대령님, 제 호의 항로를 따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왜인지 모르겠지만 무역 항로의 그 괴물은 다시 한번 꼭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대령님도 그 괴물의 적선과 마주하기를. 이후 데미안 대령은 즉시 대영 제국의 전투군함 세인트호의 출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세인트호는 대영 제국의 최신 군함이며 속도와 내구도는 어떤 배보다 빠르고 견고하며 그 크기 또한 거대하기에 훨씬 많은 포와 화약, 무기를 싣고 갈 수 있었죠. 데미안 대령과 세인트호의 출항 소식은 멀리 해적들에게도 전해져 대서양의 무역 항로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괜히 꼬투리 잡혔다간 물고기 밥이 되기 뻔하기 때문이죠. 푸른 바다 위에 세인트호는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를 지휘하는 데미안 대령의 모습은 흡사 영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때 찬란한 바다를 비추는 태양 뒤로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세인트호를 향해 야수처럼 달려옵니다. 폭풍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는 부관들의 의견에도 데미안 대령은 폭풍우를 대비하라 소리치고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찢어지는 듯한 번개가 내리치며 선원들과 병사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폭풍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수많은 상선 잔해들과 함께 떠내려오는 대영 제국의 깃발을 발견했죠. 갈기갈기 찢긴 듯한 잔해들은 무언가 물어뜯긴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즉시 전투 준비 명령을 내렸고 세인트호는 대영 제국 상선과 함께 군함들의 잔해를 뒤로 폭풍우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때 부관 클리먼츠는 조타소 근처에서 데미안 대령에게 소리치며 보고합니다. 아직 잘 식별되진 않지만 저 멀리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세인트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아직 거리가 멀어 좀 더 지켜보는
구간 클리먼츠의 만환경에 보인 거대한 배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세인트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60문 이상의 대포로 무장한 3, 4등급 함선 이상의 전열함들의 평균 속도는 8노트 정도였지만 세인트호보다 더 거대해 보이는 이 배는 최소 30노트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기에 클리먼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깃발은 존 올데이가 말한 MG 선장의 그리도의 깃발입니다, 대령님. 데미안 대령은 세인트호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수백 문의 대포는 단 한 척의 해적선 그리도우를 향했습니다. 세인트호의 선원들은 데미안 대령의 발포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도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전운이 감도는 그때 폭풍우마저도 뚫고 들어오는 거대한 괴울음소리, 그리고 차츰 드러나는 그리도우의 모습.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3급 전함인 세인트호마저 돛담배처럼 보일 정도로 그 크기는 훨씬 거대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잠시 정신을 놓았지만 번개가 내리치며 대령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일순간 세인트호의 포문은 불꽃이 튀기며 수백 발의 대포알이 그리도우에 내리꽂힙니다. 자욱한 화양 연기 사이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리도우는 모습을 드러내며 존 올데이가 말한 램지 선장의 해적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까이 보니 그리도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램지 선장과 해적 선원들도 없었으며 마치 혼자 움직이는 듯해 보였습니다. 데미안 대령마저도 선원들과 함께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세인트호 한 척을 향해 뛰어든 그리도우는 거대한 입을 벌려 순식간에 세인트호를 뜯어버렸습니다. 수백 발의 총성과 대포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가 폭풍우와 함께하였으며 그리도우에 의해 세인트호 두 척은 갈기갈기 찢겨 대형 제국의 깃발과 함께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부관과 선원들에게 즉시 퇴각 명령을 내리며 굳건하던 대령의 얼굴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수백 발의 대포알과 화약을 버리고 도망가는 세인트호 뒤에 그리도우는 거대한 울음소리를 내며 마치 비웃듯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클리먼츠 부관은 대령에게 소리치며 계속 보고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150m. 데미안 대령은 허망하게 웃으며 자신의 머스킷을 꺼내고 그리도우를 향해 발사합니다. 그리고 데미안 대령에게 스쳐 지나가는 에디 중령의 말 한마디. 저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대령님에게도 그 괴물이 나타나길. 데미안 대령의 마지막 총성과 함께 그리도우의 거대한 입은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내며 세인트호를 집어삼켰습니다. 이후 대영 제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해당 항로를 죽음의 항로라고 칭하여 금하였고 바다의 황제라고 불렸던 영국 함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들은 국왕 및 몇몇 장군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의 귀족들과 군대는 폭풍우를 만나 무역선과 세인트호가 침몰되었다고 알렸고 국민들에게는 상선의 침몰 사건과 세인트호의 침몰 사건 자체가 아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괴물도감 바다의 이빨 괴물의 적선 그리도우였습니다.